아들의 여자친구를 처음 본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어머니, 제 여자친구 소연이에요. 아들이 그녀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내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20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죠. 그녀의 눈빛, 그 웃음, 심지어 말투까지. 모든 게 그 여자를 닮았습니다. 내 남편을 빼앗아가고 나와 어린 아들을 버리게 만든 바로 그 여자를요. 손에 쥔 찻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미소를 지어야 했어요. 행복한 표정으로 여자친구를 자랑하는 내 아들 앞에서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준호야. 그냥 너무 예쁜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엄마가 긴장했나 봐.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20년 만에 복수할 기회가 왔다는 걸 직감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중년의 삶, 그 속에 숨겨진 상처와 복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했던 착각. 저는 52살 박정미입니다. 20년 동안 혼자 아들 준호를 키웠어요. 남편 없이요. 정확히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빠져서 우리를 버리고 떠난 후였죠. 그때 아들은 겨우 8살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매일 밤 울며 묻는 아들의 눈을 보면서도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우리를 버렸다고 차마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아빠는 멀리 출장 가셨어. 곧 돌아올 거야. 거짓말로 아들을 재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나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내가 부족했다는 자괴감이 온몸을 짓눌렀죠. 남편이 떠난 그날. 지금도 생생합니다. 남편 민수가 가방을 싸던 그날 밤을요. 당신 대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미안해, 정미야. 나 진짜 사랑을 만났어. 진짜 사랑이라니요? 그럼 나와 보낸 10년은 뭐였나요? 아들은요? 우리 가정은요? 당신 정신 나갔어? 우리 준호는 어떡하고? 나는 어떡하라고? 준호는 내가 잘 키워줘. 양육비는 보낼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8살 아들, 함께 꿈꿨던 미래. 모든 게 진짜 사랑이라는 네 글자에 무너졌어요. 나는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준호 때문에라도. 하지만 그는 차갑게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혼 서류는 내일 보낼게. 서명해줘. 그렇게 남편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나는 알게 됐죠. 그 여자가 누군지를요. 배신자의 정체. 강소희. 남편 회사의 신입사원이었던 여자. 나보다 10살이나 어렸고 화려하고 당당했어요. SNS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여행 사진들이 즐비했죠. 오빠 사랑해요. 드디어 진짜 사랑을 찾았어요. 그 글들을 보면서 나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나는 무일푼이었고 아들을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양육비? 딱 3번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조차 끊겼어요. 나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청소 일을 했고요. 아들이 학원에 다니는 동안 나는 3개의 일을 전전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아빠 직업 쓰라는데. 아빠는 사업하신다고 써.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만큼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어요. 20년의 시간.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 준호는 이제 28살이 됐어요.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죠. 효자였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먹여 살릴게. 편의점 그만두고 쉬어. 준호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을 때 나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 하나 잘 키운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성공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은요? 가끔 SNS로 몰래 확인했습니다. 강소희와 결혼했고 딸도 하나 낳았더라고요. 이름이 강소연이었어요. 행복하네 참. 화면 속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나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지만 그럴 힘도 여유도 없었어요. 하지만 신은 정말 공평한 걸까요? 20년 만에 복수의 기회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까요.
운명의 그날. 엄마 오늘 중요한 사람 데려올게. 저녁 준비해줘. 준호가 들떠서 전화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처음 소개한다고요. 나는 기뻤어요. 내 아들이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니. 장을 보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야.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준호 옆에 서 있는 여자. 그녀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강소연이라고 해요. 준호 오빠 여자친구예요. 강소연. 강소희의 딸. 내 남편을 빼앗아간 그 여자의 딸이 지금 내 아들의 여자친구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재빨리 표정을 관리했어요. 아니야, 너무 예쁜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엄마가 깜짝 놀랐나 봐. 하하, 엄마도 참. 어서 들어와 소연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어요. 이건 우연일까 운명일까?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기회라고. 2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분노를 이제 풀어낼 때가 왔다고요. 어머님, 준호 오빠한테 자랑 많이 들었어요. 혼자서 오빠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면서요? 소연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고급 백화점 쇼핑백이었어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처음 뵀는데 당연히 준비해야죠. 착한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말투도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내 눈에는 그 얼굴에서 강소희가 보였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미소. 20년 전 내 남편을 빼앗아 간 그 여자의 모습이요. 소연 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일부러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역회사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그림 그리시면서 지내세요. 아, 그래요? 행복한 가정이시네요. 행복한 가정. 내가 빼앗긴 그것을 누리며 살아온 사람들. 엄마, 소연이 아버지가 되게 성공하신 분이래. 나중에 인사드려야겠어.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내 남편 민수가 그렇게 성공했다고? 우리를 버리고 떠나서 잘 살았다는 거네요. 그래. 좋겠구나. 겨우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달콤한 밤.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엄마, 오늘 소연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가도 돼? 늦었잖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오히려 이들을 가까이서 관찰할 기회였으니까요. 그래, 준호 방에서 자거라. 내가 이불 깔아줄게. 어머님 감사합니다. 소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밤 11시. 나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준호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아, 우리 엄마 마음에 들어? 당연하지. 정말 좋으신 분 같아. 혼자서 너 키우신 거 대단하시다. 그치? 우리 엄마 최고야. 아버지 없이도 나 이렇게 잘 키우셨잖아. 준호야. 나도 너처럼 효자 만나서 행복해. 둘의 속삭임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소연아. 응? 사랑해. 나도. 그 후로는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 아이는 몰라. 자기 엄마가 누구의 가정을 파괴했는지, 자기 아버지가 누구를 버렸는지. 하지만 준호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20년 만에 처음 보는 저렇게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망쳐도 되는 걸까?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안 돼. 이건 기회야. 준호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소연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과연 내 아들을 맡길 만한 사람들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복수의 시작. 다음 날 아침. 준호와 소연은 출근 준비를 하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또 뵐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강소희.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어요. SNS 블로그 기사. 모든 것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강소희는 여전히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SNS는 자랑으로 가득했어요. 우리 딸 소연이 남자친구 생겼대요. 엄마는 기대 중. 최근 게시물이었습니다. 좋은 집안 아드님이라던데 우리 소연이 복도 많지 뭐예요. 히읗히읗. 댓글들도 달려 있었어요. 좋은 집안이라고요? 나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좋은 집안? 20년간 편의점 알바로 아들 키운 집이 좋은 집안? 거짓말쟁이. 더 파고들었습니다.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 박민수. 그는 무역회사 대표가 됐더군요. SNS 프로필 사진에는 고급 양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설립 15주년 기념. 항상 응원해준 아내와 딸에게 감사합니다. 아내와 딸. 나와 준호는 지워진 존재였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조사의 시작. 그날부터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수의 회사를 조사했어요. 무역회사라고 했죠. 수출입 관련 사업. 인터넷으로 공시 자료를 찾았습니다. 회사 규모, 매출, 임직원 현황. 꽤 크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최근 3년간 매출이 급증했는데 세금 납부 내역은 그에 비해 적었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20년간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쌓은 경험으로 직감했죠. 뭔가 숨기고 있어. 나는 준호에게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소연이네 아버지 회사가 뭐라고 했지? 아, 대성무역이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엄마, 나중에 같이 식사 자리 한번 만들게요. 소연이도 어머님 만나고 싶대. 그래, 좋아. 하지만 나는 그 전에 먼저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나에게는 오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수정. 20년 지기 친구이자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수정아, 나 좀 도와줄래? 커피숍에서 만나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너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사실은 나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20년 전의 일 그리고 지금 상황까지. 수정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정미야. 그게 정말이야? 세상에. 그래. 그래서 부탁인데 저 회사 좀 조사해 줄 수 있어? 대성무역. 정식으로는 안 되고. 내가 아는 선에서만 알아볼게. 고마워. 일주일 후 수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미야, 카페로 나와. 할 얘기가 있어. 발견된 약점. 이거 봐. 수정이 서류 몇 장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대성무역 최근 3년 거래 내역이야. 내 후배가 그 회사 세무 담당하거든. 몰래 복사해 왔어. 수정아. 괜찮아. 내 사정 알잖아. 근데 정미야, 이거 심각해. 수정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이 회사 비자금 조성하고 있어. 해외 페이퍼 컴퍼니 통해서 돈 빼돌리고 있다고. 뭐? 여기 봐. 이 거래처들 전부 유령 회사야. 실체가 없어. 근데 여기로 수억씩 송금하고 있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수정의 말이 맞았어요. 거래 내역이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거 탈세잖아? 응. 그것도 아주 큰 규모로. 이거 국세청에 넘어가면 회사 문 닫아.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거야. 드디어 찾았습니다. 강소희와 민수의 약점을요. 수정아, 이거 복사 한 부 더 해줄 수 있어? 그래. 근데 정미야,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이거 자칫하면. 괜찮아. 나 이제 잃을 게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잃을 게 있었어요. 바로 준호. 하지만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준호를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밤의 결심. 그날 밤 나는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작은 부엌 식탁에 앉아 증거 서류를 펼쳐놓고요. 민수야. 넌 우리 버리고 잘 살았구나. 탈세까지 하면서. 쓴 웃음이 났어요. 20년 전 그가 떠날 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양육비는 보낼게. 3번. 딱 3번 들어왔죠. 그 후론 연락도 끊었습니다. 나는 아들 학비를 벌기 위해 밤새 일했어요. 손에 피멍이 들도록 설거지를 했고 추운 겨울에도 새벽 배달을 다녔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때도 아버지 없다고 놀림받을 때도 나는 혼자 그 아이를 지켜냈어요. 이제 내 차례야. 나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복수의 첫 단추를 끼울 시간이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 다음 날 나는 강소희의 SNS를 통해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를 알아냈습니다. 청담동의 한 고급 카페. 나는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 카페에 갔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문이 열리며 강소희가 들어왔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명품 백, 명품 옷, 완벽한 메이크업. 나는 책을 읽는 척하며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웃고 있었어요. 우리 소연이 남자친구 정말 괜찮은 애야. 효자래. 어머 좋겠다. 사위감으로 딱이네. 그러니까. 근데 집안이 좀. 뭐 그건 상관없지. 소연이가 좋다는데. 집안이 좀. 그 말에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상관없다고? 내가 망가뜨린 집안을 평가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강소희 옆을 지나가다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아.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강소희가 서류를 주워주려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어요. 혹시 정미 씨? 오랜만이네요, 소희 씨.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정미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강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찾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정말 신기하죠.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눈치를 챘는지 자리를 비켜줬어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강소희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보시다시피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겨우겨우 살고 있죠. 강소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희 씨는요? 잘 지내시는 것 같던데요. SNS 보니까. 아, 그거 보셨구나. 네, 행복해 보이던데요. 남편분이랑 딸이랑.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미 씨 그 일은? 그 일? 무슨 일이요? 20년 전 일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게 됐어요. 미안하다고요? 나는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깨질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나요? 당신이 내 남편을 빼앗아가고 내 가정을 파괴한 게? 정미 씨 그건.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학교에서 놀림받고 친구들한테 아빠 직업 묻힐 때마다 거짓말해야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20년간 쌓인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손에 굳은 살 박히도록 설거지하면서 새벽 배달 다니면서 아들 키웠어요. 정미 씨, 당신은 뭐 했어요? 내 남편 옆에서 명품 가방 들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정미 씨 진정해요. 사람들이 봐요. 강소희가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지금 체면 챙겨요? 20년 전엔 남의 가정 파괴할 때 체면 안 챙기더니? 정미 씨 할 말 있어요. 강소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그날 민수 씨가 당신한테 떠난 이유 알아요? 진짜 사랑 찾았다며? 그거 아니에요? 반만 맞아요. 뭐라고요? 강소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 씨 당신한테 오래전부터 불만이 있었대요. 당신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집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무슨 소리예요? 자기는 열심히 돈 벌어오는데 당신은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닌다고.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잔소리만 한다고.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나도 처음엔 믿었어요. 민수 씨 말을. 그래서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 없었어요. 당신이 남편을 제대로 못 챙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민수 씨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강소희의 눈에 쓴 웃음이 어렸습니다. 그 사람 집안일 조금만 안 해도 뭐라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밤늦게 들어와서 술 먹고 난리쳐요. 딸한테도 무관심하고. 그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안해요, 정미 씨. 진심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구나. 민수는 나를 떠나면서까지 거짓말을 한 거구나. 그래서요? 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해요. 당신 사과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제안? 강소희가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요. 5천만 원이에요. 20년 동안 못 받은 양육비라고 생각해요. 뭐? 그리고 앞으로도 매달 보낼게요. 준호 군 결혼할 때까지. 나는 수표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5천만 원. 20년 전 내가 간절히 원했던 돈.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조건이 뭐예요? 역시 눈치 빠르시네요. 강소희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소연이랑 준호 군 헤어지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소연이는 몰라요. 자기 아빠가 준호 군 아버지라는 걸. 그리고 영원히 모르게 하고 싶어요. 당연히 모르겠죠. 당신이 숨겼으니까. 네, 숨겼어요. 소연이한테는 아빠가 초혼이라고 했어요. 전처가 있었다는 것도 아들이 있다는 것도 숨겼죠. 민수는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준호 군 존재를 까맣게 잊고 살아요. 양육비도 안 보낸 지 오래됐고.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 편하게 사시네요. 다 지우고. 정미 씨 부탁이에요. 이 일은 이렇게 묻읍시다. 서로에게 좋잖아요. 좋긴 뭐가 좋아요? 당신은 돈도 받고 아들도 상처받지 않아요. 만약 준호 군이 진실 알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리고 소연이도 마찬가지고요. 이 일은 어른들끼리 조용히 처리하는 게 맞아요. 강소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었어요. 거절할게요. 뭐? 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준호 일은 준호가 결정할 거예요. 정미 씨, 대신 제안이 하나 있어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성무역의 비자금 조성 증거. 이게 뭐예요? 강소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어디서? 남편분 회사 거래 내역이에요. 비자금 조성하고 계시더라고요. 꽤 큰 규모로. 당신 조사한 거예요? 당연하죠. 내 아들 여자친구 집안 확인해야죠. 강소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죠. 국세청에 넘기면 회사 문 닫아요. 민수 씨는 감옥 가고. 정미 씨 제발. 제 제안은 이거예요. 소연 씨가 스스로 준호한테 이별을 고하게 하세요. 깔끔하게. 그럼 이 서류는? 없었던 일로 해드리죠. 강소희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일주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한 가지 더. 민수 씨한테 전해주세요. 준호는 아버지 없이도 훌륭하게 자랐다고. 당신 없이도 잘 살았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는 걸까? 준호가 소연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았어요. 20년 만에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을. 하지만 진실을 알면 준호는 충격받을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아버지라는 것을. 그래도 지금 막는 게 나아. 나중에 결혼이라도 하면 더 큰 상처가 될 테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와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친구 만나고. 아, 그래요? 엄마, 나 다음 주에 소연이네 부모님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려고요.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를 만난다고? 20년 만에? 준호야. 왜요, 엄마? 아니야. 엄마 생각 좀 해보고 말해줄게. 네, 알겠어요.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일주일. 강소희가 움직이려나? 소연의 고민.
한편 소연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강소희가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말했으니까요. 소연아, 준호 군이랑 헤어지는 게 어떨까?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엄마가 봤을 때 너희 안 맞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우리 잘 맞는데? 소연아, 엄마 말 들어. 준호 군은 집안이. 엄마 그런 거 중요해? 나는 준호 오빠가 좋은걸. 소연은 단호했습니다. 강소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설득이 안 되네. 그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민수의 반응. 그날 밤 강소희는 남편 민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당신 박정미 씨 기억해? 정미? 누구? 아, 전처? 민수는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그 사람 만났어. 뭐? 어디서? 카페에서 우연히. 그런데 강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비자금 조성건을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어떻게 알았어? 모르겠어. 조사한 것 같아. 그리고 협박했어. 소연이랑 준호 헤어지게 하라고. 준호? 누구? 당신 아들이잖아. 아, 그 애? 민수는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던 아들. 당신 진짜 인간이야? 뭐? 갑자기 왜 그래? 그 애가 당신 아들이라고. 20년 동안 양육비도 안 보내고 연락도 안 하고. 내가 바빴잖아. 회사 일로. 변명하지 마. 당신은 그냥 책임감이 없는 거야. 처음으로 강소희가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진정해. 그래서 어쩌라고? 정미가 뭘 원하는데? 소연이랑 준호 헤어지게 하래. 안 그러면 이 서류 국세청에 넘긴대. 이런.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 비자금 조성 같은 거 하니까. 내가 언제? 아, 됐어. 일단 그 여자 만나봐야겠어. 만나서 뭐 하게? 협상하지. 돈 더 줄 테니까 입 다물라고. 안 될 거야. 내가 이미 제안했어. 거절당했어. 그럼 어쩌라고.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소연이 방문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왜 싸워? 아니야, 소연아. 그냥 다 들었어. 준호 오빠가 아빠 아들이라며?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소희와 민수는 얼어붙었어요. 소연아, 말해봐 엄마. 사실이야?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소연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았어요. 소연은 방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 오빠가 아빠 아들이라고?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나랑 준호 오빠는 남매? 아니, 정확히는 이복남매. 어떻게? 소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지? 진실을 말하면 준호는 얼마나 충격받을까? 하지만 숨기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엄마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거야? 소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소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미 씨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다시 같은 카페. 강소희는 지쳐 보였습니다. 소연이가 알아버렸어요. 뭘요? 준호 군이 민수 아들이라는 거. 자기들이 이복남매라는 것도. 소연이가 스스로 헤어지겠대요. 준호 군한테는 다른 이유를 대고. 그게 좋은 방법일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강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미 씨, 당신 이겼어요. 행복하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었어요. 이게 진짜 승리인지. 서류는 폐기할게요. 약속대로. 고마워요. 대신 소연이 상처 덜 받게 도와주세요. 준호한테 진실 말하지 말고. 알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여자, 두 어머니. 각자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들. 소희 씨. 네?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렇겠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게 마지막이네요. 네.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사단락에서는 소연이 준호에게 이별을 고하는 장면, 준호의 상심, 그리고 정미의 복잡한 감정이 그려집니다. 진실을 알게 된 준호의 반응과 정미의 최종 선택이 펼쳐집니다. 사단락 무너지는 거짓말. 그날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소연과 저녁 약속이 있었거든요. 엄마, 나 소연이 만나러 간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나는 억지로 웃으며 준호를 보냈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소연이 헤어지자고 말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세계가 무너지다. 저녁 8시. 준호와 소연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 뭐? 준호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미안해. 나 오빠랑 맞지 않는 것 같아. 소연아, 농담이지? 우리 잘 지냈잖아. 어제도 통화하면서 웃었잖아. 그냥 생각해봤는데 우리 미래가 안 보여. 소연은 준비한 대사를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고였어요. 소연아, 눈 좀 봐. 무슨 일이야? 누가 뭐라 그랬어? 준호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내 마음이 그래. 소연이 손을 뿌리쳤어요. 오빠 미안해. 나 먼저 갈게. 소연아. 준호가 붙잡으려 했지만 소연은 뛰어서 도망쳤습니다. 남은 건 멍하니 서 있는 준호뿐이었어요. 밤 11시. 준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준호야. 엄마. 준호는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연이가 헤어지재. 준호야. 왜일까 엄마?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28살 청년이 어린아이처럼 엄마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나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만든 거구나. 엄마 미안해, 준호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엄마 잘못 없잖아. 준호는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나만 없는 게 많아서 그런가 봐. 아버지도 없고 집도 작고 돈도 없고. 준호야, 그런 거 아니야. 알아, 엄마. 그래도 아파. 준호는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내가 복수한 거야? 아니면 내 아들에게 상처 준 거야? 숨겨진 진실을 찾아서. 3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출근도 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나는 걱정됐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지만 뭔가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나 나갔다 올게. 어디가? 소연이네 집. 이유를 알아야겠어. 준호야, 그러지 마. 그 애가 싫다는데. 아니야, 엄마. 뭔가 이상해. 소연이 눈빛이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준호야, 잠깐. 하지만 준호는 이미 현관문을 나갔어요. 대면. 준호는 소연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빌라였어요. 경비원도 있었죠. 소연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강소희가 나왔어요. 준호군. 어머니, 소연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소연이는 지금 없어. 친구 집에 갔어.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소연이가 헤어지재요? 강소희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뭘 잘못했어요? 집안이 가난해서요? 아버지가 없어서요? 아니야, 준호군.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민수가 나왔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시끄럽게. 준호와 민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당신은 집주인이야. 여기서 떠들지 말고 가. 민수는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얼굴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혹시 사진으로 본 것 같은데? 뭔 소리야? 그때 준호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어렸을 때 본 사진. 엄마가 숨겨뒀던 결혼 사진. 설마.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예요? 강소희와 민수가 얼어붙었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내 아버지? 민수가 당황하며 부정했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박민수. 내 아버지 박민수 맞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어렸을 때 사진으로 봤어요. 엄마가 숨겨뒀던 거. 그리고 소연이 성이 강씨. 어머니 성도 강씨. 준호는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소연이는 내 이복 동생이에요? 준호군. 강소희가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한 거구나. 소연이가 알았구나. 준호는 비틀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왜 우리 버렸어요? 나는 왜 엄마 혼자 나 키우게 했어요? 왜 양육비도 안 보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당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손에 굳은 살 박히면서 나 키웠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잘 살았네요. 큰 집에 좋은 차 타고. 우리 엄마는 평생 고시원에서 살았는데.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아. 준호가 집 안을 향해 소리쳤어요. 소연아 나와. 창문으로 소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오빠. 왜 진실을 말 안 했어? 왜 거짓말했어? 미안해 오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우리 남매였구나. 준호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참 웃기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내 동생이었네. 어머니의 고백.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준호야.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내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소연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행복해 보였어. 20년 만에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 그래서 거짓말한 거예요.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는 복수하고 싶었던 거죠. 아빠한테 그 여자한테. 내 사랑을 이용해서 복수하고 싶었던 거죠. 아니야. 엄마는 그냥 너를 지키고 싶었어. 지킨다고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난 지금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내 동생이라니. 이게 말이 돼요? 준호야. 엄마도 똑같아요. 거짓말쟁이야.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정미 씨 나야. 박민수.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 우리 아들 좀 보고 싶어서. 지금 와서 아들이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제 준호 보고 충격받았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어. 늦었어요. 알아. 근데 한 번만 기회를 줘. 준호가 당신 안 만나고 싶대요. 그래도 돌아가세요. 나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누구? 준호와 민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엄마를 버린 사람일 뿐이에요. 준호야. 가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허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정미 씨, 들으셨죠? 가세요.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사이다 복수의 시작.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제대로 된 복수를 해야 해. 나는 수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정아, 그 서류 아직 있지? 응, 왜? 국세청에 제보할 거야. 정미야, 진심이야? 응. 이제 끝을 봐야겠어.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며칠 후, 국세청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대성무역 본사의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민수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제보한 거야? 강소희는 알고 있었어요. 박정미라는 걸. 당신이 자초한 거야. 뭐? 준호 군을 버린 것, 양육비 안 보낸 것, 모든 게 당신 잘못이야. 여보, 이제 벌 받는 거야. 무너지는 제국. 조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대성무역은 15년간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어요.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돈을 빼돌렸고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민수는 구속됐어요. 회사는 몰락했습니다. 강소희의 화려한 삶도 끝났어요. 명품 가방은 압류됐고 빌라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뉴스에도 보도됐죠. 대성무역 대표 수십억 원대 비자금 조성으로 구속. 준호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한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요?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람 인생 망치는 게 맞는 거예요? 준호야, 그 사람은 우리를 버렸어. 책임지지 않았어. 그래도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소연이었어요. 오빠. 소연아. 아빠가 감옥에 갔어. 우리 집도 다 빼앗겼어. 소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범벅이었습니다. 미안해, 소연아. 오빠 잘못 아니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오빠, 그래도 우리 친구는 할 수 있을까? 소연아. 남매니까. 이제라도 오빠 동생으로 지내고 싶어.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그러자. 전화를 끊고 준호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응? 엄마는 행복해요? 복수해서?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한가? 아니었어요. 복수는 했지만 아들은 상처받았고 나도 괴로웠습니다. 모르겠어, 준호야. 엄마. 엄마도 잘 모르겠어. 이게 옳은 일인지. 준호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복수도 미움도. 준호야.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랑 나랑. 나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내듯이. 시간은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나 박정민은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습니다. 준호가 막았거든요. 엄마, 이제 그만 일하세요. 내가 벌어요. 준호는 승진도 했어요. 팀장이 됐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따뜻한 투룸으로 이사했죠. 고시원을 벗어난 첫 집이었어요. 엄마, 여기 햇볕 잘 들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골랐어요. 고마워, 준호야. 나는 처음으로 여유를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천천히 마시는 여유를요. 준호와 소연은 가끔 만났습니다. 연인이 아닌 남매로서요. 오빠, 나 취직했어. 소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축하해. 응. 작은 회사지만 열심히 할 거야. 소연은 많이 성숙해졌어요. 아버지가 감옥에 가고 집이 망하고 모든 것을 잃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소연아, 힘들지? 힘들지. 근데 이제 엄마랑 나 우리끼리 살아야 하니까 열심히 해야지. 강소희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명품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작은 원룸에서 소연과 함께 살았어요. 식당에서 서빙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어요. 민수가 보낸 거였죠. 나는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정미에게 오랜만이야. 아니, 오랜만이라는 말도 웃을 정도로 오래됐네. 나는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한 일들을 돌아보고 있어.
20년 전 너를 떠난 일, 준호를 버린 일, 양육비도 보내지 않은 일. 모두 내 잘못이었어. 당시 나는 젊었고 어리석었어.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했어. 하지만 강소희와 결혼하고 나서야 깨달았어. 진짜 문제는 내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다는 거. 너는 정말 좋은 아내였어. 그리고 훌륭한 엄마였어. 준호를 그렇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어. 그래서 부탁도 하지 않을게. 다만 이 편지를 통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미안해 정미야. 민수. 편지를 읽으며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어 민수야. 편지를 찢어버리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서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준호가 원하면 보여줘야겠지. 엄마 오늘 누구 소개받았어요. 어느 날 준호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누구? 회사 선배가 소개해준 사람이요. 다음 주에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 엄마는? 괜찮으세요? 제가 또 연애해도?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영과의 일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죠. 당연하지. 넌 행복해야 해. 엄마.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내 사랑을 망쳐서. 엄마 이제 그 얘기 그만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준호는 성숙해졌습니다. 그 일을 통해 많이 자랐어요. 엄마도 이제 행복하세요. 엄마 인생 사세요. 엄마 인생? 네. 엄마도 새로운 사람 만나시고 행복하세요. 에이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 아직 젊은데. 준호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2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6개월 후. 강소희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미 씨 들어가도 돼요? 들어오세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마주 앉았습니다. 소연이가 잘 지낸다고 들었어요. 응. 열심히 살고 있어. 준호 군 덕분에. 준호가 뭘 했는데요? 가끔 만나서 조언도 해주고 힘들 때 위로해 주더라고. 진짜 오빠처럼.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미 씨. 강소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요. 20년 전 일도 이번 일도. 당신 복수 당연한 거였어요. 나라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소희 씨. 민수가 감옥 간 건 본인 자업자득이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감사하기도 해요. 네? 이 일로 우리 가족이 정신 차렸어요. 민수도 나도 소연이도.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강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명품이나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 소연이가 요즘 행복해해요. 우리끼리 작은 집에서 살면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요. 정미 씨 우리 친구 할 수 있을까요? 친구요? 응.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혼자 아들 키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한테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친구라. 이상한 제안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요. 강소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 갈게요. 소연이가 저녁 해놓고 기다리거든요. 그래요. 조심히 가세요. 문을 열어주는데 강소희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미 씨 행복하세요. 정말로. 소희 씨도요.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준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을 결심했어요. 신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엄마 결혼식 날짜 잡았어요. 그래? 언제? 5월 첫째 주요. 엄마 축의금 많이 받을 생각하세요. 에이 이 녀석. 결혼식 날. 나는 한복을 입고 준호 옆에 섰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줬어요. 소연도 와 있었습니다. 하객으로요. 오빠 축하해. 고마워 소연아. 형수님도 예뻐요. 오빠 행복하게 해드려요. 걱정 마. 내가 잘할게.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준호 결혼식 한 달 후, 민수가 출소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나온 직후 우리를 찾아왔어요. 정미 씨, 준호. 민수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나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결혼했다고 들었어. 축하 인사하러 왔어. 고맙지만 필요 없어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전 이미 아버지 없이 잘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알아. 나도 그럴 자격 없어. 근데 한 가지만 말하고 싶었어. 민수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줘. 이게 뭐예요? 내가 감옥에서 번 돈이야. 교도소 작업으로 번 돈. 얼마 안 되지만 필요 없어요. 준호가 밀어냈습니다. 준호야, 제발. 아빠 마지막 부탁이야. 마지막이요? 처음도 없었는데 무슨 마지막이에요?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시고.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준호야, 정미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해서.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민수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 민수를 다시 보지 못했어요. 진정한 복수. 그날 밤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복수 성공했어요? 무슨 뜻이야? 민수 아저씨 감옥 보내고 소연이네 망하게 하고. 그게 엄마가 원한 복수였잖아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수 성공했나? 아니었어요. 진짜 복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진짜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었어. 그럼 뭐예요? 내가 행복한 거. 그게 전부였어. 엄마. 민수가 감옥 가든 말든 사실 난 상관없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내 행복을 망칠까봐 두려웠어. 나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 진짜 복수는 우리가 행복한 거였어. 그들이 뭐라 하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복수야. 엄마. 준호야, 우리 행복하자. 그게 진짜 이기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꼭 안았어요.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아들. 시간은 또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어요. 할머니, 엄마, 손주들이 뛰어와 나를 안았습니다. 우리 손주들 보고 싶었지? 네, 할머니가 만든 떡볶이 먹으러 왔어요. 그래, 할머니가 만들어 줄게. 나는 이제 작은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자금을 대줬고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한 거죠. 정미 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강소희였어요. 소희 씨, 어서 와요. 우리는 이제 친구가 됐습니다. 이상하지만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 통하는 게 있었어요. 오늘 떡볶이 맛있어요? 당연하죠. 우리 가게 떡볶이가 동네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하, 장사 잘 되네요. 그럼요. 손주들 용돈 벌어야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소연도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준호와 소연은 가끔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서로의 가족들과 함께요. 이상한 가족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어요. 어느 저녁, 나는 가게 문을 닫고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이 자리에서 울었던 기억이 났어요. 남편이 떠나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던 그날.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는 이겼어요. 복수로 이긴 게 아니라 행복으로 이긴 거였죠. 준호는 훌륭한 아버지가 됐고 나는 사랑하는 손주들이 생겼어요. 작지만 내 가게도 있고 친구들도 있었죠. 이게 진짜 복수구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엄마, 집 왔어요?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그래, 갈게.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우리 아들 효자네. 당연하죠. 엄마가 날 이렇게 키웠는걸요. 전화를 끊고 나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따뜻한 집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민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혼자서요.
가끔 준호의 SNS를 몰래 봅니다.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후회합니다. 내가 책임을 졌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소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소영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명품은 없지만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소연이가 먹고 싶은 거 해줄게. 그럼 엄마 된장찌개. 알았어, 우리 딸. 그들도 행복합니다. 다른 방식이지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복수란 뭘까요?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게 복수일까요? 아니면 내가 행복해지는 게 복수일까요?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복수는 행복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했든 나는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민수는 나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준호를 훌륭하게 키웠고 이제 손주들까지 생겼습니다. 작은 가게도 운영하고 친구들도 있어요. 민수 없이도, 아니 민수보다 더 행복합니다. 이게 진짜 복수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버려도 배신해도 상처 줘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행복해지는 게 진짜 복수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행복을 보며 후회할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요. 그게 가장 큰 벌입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온 그날. 내가 얼어붙었던 그 순간을요.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더 강해졌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복수가 아니라 행복. 미움이 아니라 사랑. 그게 답이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완전히 행복합니다. 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진짜 복수는 행복이다. 당신을 버린 사람들이 후회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